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24일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아직 잠자리에서 잠이 안 드신 분들께서는요, 제 방송 한번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금 지금 주제가 좀 무거워 가지고 여러분들 주무시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10 행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이 10.10 행사는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을 지배하는 이 가장 강한 기구는 바로 노동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더군다나 이번 해가 75주년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내외 엄청난 충격적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그런 징후들이 미 우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여러분들 아시죠? 38로스가 최근에 북한 동향을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북한에 있는 미림 비행장, 통상적으로 여기서 대규모 열병식을 갖는 미림 비행장에 움직이고 있는 이 심상치 않은 동정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면 대단한 수준의 무력 시위를, 즉 도발 징후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ICBM, 신형 ICBM이 BM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ICBM하고 텔 이동 발사대죠. 이동식 발사대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발사대 텔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20m 그리고 3m, 이 길이가 20m고 폭이 3m 이런 이 정도 사이즈의 ICBM은 충분히 탑재할 수 있고 또 트럭을 연결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도 위성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차량의 운정수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변하고 수송기에 이미 미사일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진도, 위성 사진도 찍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밝은 부분에는, 사진 속 밝은 부분에는 미사일 또는 미사일 기체를 덮은 방수포까지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기에 어둡고 불규칙한 선으로 표시된 것은 군부대이거나 장비일 수도 있다. 이런 이 분석을 38노스가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미림 비행장 주변에는 대규모 부대가 50개나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전 분석보다도 훨씬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38노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림 비행장 서쪽 끝 광장에는 부대 대형이 아닌 많은 인원이 별도로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림 비행장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면, 이전의 사진을 분석해보면 길이가 37m, 폭이 7m인 대형 임시시설 2개가 세워진 사실도 새롭게 포착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이 미사일 보관을 위해서 설치한 대형 건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38노스 보도 내용하고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의 김정한 특파원인데 그동안에 김정한 특파원이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보면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 2대 또는 4대 정도의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포착하고 있는데 이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은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신형의 이 ICBM의 경우에는 화성 15형의 15형에 대한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행정부 당국자는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15형은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도 11월 29일 날 시험 발사된 바 있고, 그 당시 우리 국방부는 정상각도 발사 시에 사거리가 13,000km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13,000km라고 하면 북한 당국에서 미 동부, 즉 워싱턴, 뉴욕까지도 직접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그야말로 미국은 이러한 ICBM만 미국의 국토 보안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안보에 그러한 그 실제적 위협체를 갖다가 ICBM이고요. 이 ICBM을 북한이 이 10.10 행사를 전후로 해서 발사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는 그냥 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2017년도 11월 29일 날 이 가을 때가 북한이 이 핵시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해가지고 미국이 그야말로 핵전까지도 한번 검토했던 그런 사례가 지금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경로라고 하는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책, 그리고 존 볼튼이 썼던 책, 이런 책을 통해서 이 미북 간에 그야말로 핵전쟁 위기까지 몰고 갔던 것이 2017년도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이번 10.10 행사를 계기로 해서 ICBM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도발할 경우에는 엄청난 미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면 이 ICBM은 북한의 평남 사인리에서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림 비행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ICBM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최소한도 이 2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51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이 사인리에서는 이 미사일 지금 현재 조립하고 그래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 6월 달에도 포착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사인리에는 미 당국에서는 최소한도 그 당시에 4개 내지 6개 정도의 새로운 ICBM 또는 텔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미 당국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요, 이미 김정은이가 지난 5월 달이죠. 5월 달에 5월 24일 날 김정은이가 직접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의 확대회의에서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두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때는 이번 10.10 행사를 전후로 해서 북한이 ICBM 도발을 할 가능성,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북한은 지금까지 이 미북 간에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이후로 북한이 계속 시험 발사한 것이 몰래 개발한 신형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형 미사일 세트 3종 세트다, 뭐 4종 세트다, 5종 세트다, 이렇게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비밀리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 이 작업을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최대한도 100기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오는데,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활동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권, 그리고 대통령이 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역으로 가고 있는데,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절정판이 바로 어제 UN 화상회의를 통해서 밝혔어요. 종전선언하자 또 한 번 내세웠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못 말릴 김정은병에 걸려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2018년도에 블룸버그 통신이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고, 지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문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하, 폄하 발언하고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라든가 뭐 등등, 제 입으로 담기도 어려워요, 그런 북한의 비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UN 회의,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그리고 비아냥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강한 반발,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전을
선언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서 우려된다. 서울과 워싱턴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종전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지, 북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어트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이분도 트위터에서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의 길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의지가 필요하지 종이 한 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 전문가들 종전선언이 결코 비핵화 조치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도 종전선언에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그리고 김정은이도 종전선언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내 전문가들 중에서도요,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야당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위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정은 위원장과의 거래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 대화제에 의해 북한이 한두 마디라도 호응에 나오는 분위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전선언을 제안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리고 김원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분은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종전선언은 용도 폐기된 개념이다. 지금 단계에서 북미 모두 종전선언의 효용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이 개념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이 종전선언 짝사랑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부분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화협정은 언제 다뤄져야 되느냐? 비핵화가 완성되는 시기에 가서 다뤄져야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예. 자, 다음은 또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요. 어제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으로 근무하는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해양수산서기 8급 공무원인데요. 이 8급 공무원이 없어졌어요. 실종됐는지 아니면 월북했는지 불분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월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1일 날 이 정식 신고는 12시 51분에 해경에 신고를 했어요. 해수부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없어졌다. 이게 신고했는데 신고 약 1시간 20분 전인 21일 오전 11시 30분쯤에 이 해양수산부 관리 공무원 8급이 없어진 것을 그때서 이 선원들이 알고 이 선박을 다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없어요. 그런데 선박에 신발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진해서 월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사가 좀 원만치 않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 즉 개인적인 이 가정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월북할 가능성이 크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와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국방부에서는 지금 관련 기관과 이 월북 경위, 그 다음에 월북 배경, 이런 것을 지금 면밀히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일, 어제 22일 날 이 국회에 국방부에서 국방부는 국방위에 보고를 했어요. 22일 날 보고를 해서 이 북한의 해안선에 살아서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지금 속보에 의하면 북한이 총격으로 사살을 했다. 이런 지금 뉴스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총살을 한 것이죠. 이렇게 총살을 한 것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총살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총살했다 하더라도 이게 체포된 뒤 하루 만에 사살됐다. 21일 날 넘어가서 22일 날 사살됐다. 이런 김정은이하고 지금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고 종전선언을 꺼내드는 현 정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설을 언제 했습니까? 연설을 어제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23일 날 했고요. 이 사람이 넘어간 것은 21일 날 넘어갔어요. 21일 날 넘어갔다고 북한으로 실종이 됐든 납치가 됐든 월북이 됐든 북한으로 갔다는 게 알려진 것은 21일 날 오후 12시 51분에 신고가 됐습니다. 해경에. 그러면 이것이 관련 이 보고 절차를 따라서 청와대까지 당연히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알면서까지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제안했어요. 종전선언을 왜 제안했습니까? 남북 간의 회담하자고 제안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어떤 경위로 북한에 넘어가서 사살까지 됐다는데 이거를 알고서도 또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는지 과거 사례를 보시죠. 한번. 과거에 2008년 7월 달에 방황자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살당했어요. 또 2010년 11월 달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우리 민간인 2명이 사살됐어요. 사망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생명을 잃으면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이런 정권을 두고 정말 기가 막힌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비판적 시각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대단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복이 누구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왜 신복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요. 북한 가라면 가고 비핵화 협상 김정은이가 할 것처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폼페이오예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날 우리 한국에 1박 2일 일정으로 와서 강경화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속보가 떴어요. 방금 전에. 그러면 폼페이오는 2018년도 10월 달 온 이후로 딱 만 2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한미 외교당국이 현재 미 고위급 인사의 방안을 추진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은 조율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방한한 직후에는 일본을 가서 일본 신임 총리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왜 오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겠죠. 그럼 먼저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번 방한이 미국 접촉 등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 깜짝 쇼로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미국서 만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오래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볼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여정이는 독립기념일 행사 7월 4일 DVD로 좀 받아보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혹시나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미북 간에 많은 노력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폼페이오도 본인이 직접 북한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김여정이가 지금 대미 전략을 세우고 있고 최선희하고 같이. 그래서 김여정이가 지난 7월 28일 이후에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다. 대미 전략을 짠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판문점에서 김여정이나 아니면 리선건 외무상 깜짝 회동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 대선 국면에서 지금 하나의 외교적인 실적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달 22일 날 방한한 바 있습니다. 방한해서 방한 목적은 이제 미국 편에 쓰지 말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거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폼페이오의 방안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서너 가지 변수. 첫째, 폼페이오가 온다는 것은 미국의 외교의 최고 실무 책임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과 관련해서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미북 간의 판문점에서 깜짝 쇼 아니면은 워싱턴에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 깜짝 쇼 이럴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폼페이오도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놨으니까 제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무리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 행사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가 ICBM 또 이미 SLBM 발사 가능성 신포 조선소 동향이 심상치 않다. 제가 여러 차례 보고해 드렸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BM이라든가 ICBM을 김정은이가 카드로 꺼낼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엄청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러한 무력 도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강공밖에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유화적 입장을 표명하지 말라. 종전선언 지금 꺼내자마자 지금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에도 어설프게 북한하고 화해에 지나친 비핵화에 진전 없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미국은 바라지 않는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양재치가 와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 당연히 그 얘기하러 왔죠. 안 그랬으면 뭘 하고 부산까지 왔다 가겠어요. 그런 나쁜 메시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편에 서지 말고 확실하게 미국 편, 즉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에 확실히 서라.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이런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임 총리가 일본에서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삼각 외교안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때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중국과 냉전 관계가 있는데 어설프게 미국을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금년도 방위비 협상 아직도 금년에 당하는데 타결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면요, 이 최정권 1차관이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2박 3일 일정으로. 굉장히 짧게 다녀오자마자 지금 다시 미 국무장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메시지 같으면은 국무장관이 굳이 안 와도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최정권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에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폼페이오가 직접 들고 와서 상당히 설명을 길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압박. 왜냐하면 금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군사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압박하고 무력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남은 한 달 동안에 지금 남은 미 대선 한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초. 그렇기 때문에 10월 7일 나오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사이에 미국의 인내를 김정은이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수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대로 제재의 선물을 먼저 주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한다? 그러면요, 트럼프 대선 전략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줘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대화의 국면은 틀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본다면 강공카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이가 지금 금년 내에 방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현 문재인 정권은 선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미국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방한 함부로 받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도 함께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저의 1차적인 평가입니다. 또 내일부터 또 이 관련 뉴스들이 많이 새롭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편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